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AI 대학원의 윤성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딥러닝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교수님들께서 해주셨고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데이터의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태스크가 쌓여가면서 이게 인크리멘털한 점진적인 학습이 또 될 수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점진적인 학습 문제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딥러닝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 그 다음 조금 더 작지만 널리 쓰이고 있는 사이퍼10, 그리고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의미 분할이 되어 있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의미 분할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셋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큰 데이터셋들을 기반으로 딥러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하나 모티베이션을 갖고 토이 example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컨볼루션 뉴럴넷이 있어요. 지금 가운데. 그래서 CNN이 있고 이게 이미지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사람보다도 잘하고 있죠. 여기다가 코끼리, 사슴, 악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왕창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도 컨셉을 잘 이해를 합니다. 이 CNN이.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넷이 코끼리도 잘 이해를 하고 사슴도 잘 이해를 하고 악어도 잘 이해를 해서 그 세 가지를 너무도 잘 구분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상황을 바꿔볼게요. 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코끼리, 사슴, 악어에 대해서 학습이 된 상태인데 충분히 된 상태인데 여기다가 다른 걸 넣어볼게요. 학습 안 된 다른 오브젝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숫자는 뭐 1개에서 5개, 10개 안쪽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세 개를 구분해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그리고 호랑이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요 세 개의 컨셉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상하셨듯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 세 개를 코끼리, 사슴, 악어는 너무도 사람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오브젝트들을 넣게 되면은 학습이 안 된 상태면 잘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잘 못했던 걸 가지고 지금 원래 학습됐던 CNN 기반으로 저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칠 수도 없고 고치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존과 좀만 달라지면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키워드로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이게 많이 쓰이는 키워드인데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라고 얘기를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out of distribution 혹은 뭐 다뤄보지 않았던 태스크, 다뤄보지 않았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얼만큼 일반화를 갖고 있냐, 일반화된 성능이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지표로 이제 generalization cap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딥러닝이 잘 못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우리가 특히 봐왔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에서는 이런 성능이 되게 떨어집니다. 누구보다 떨어지냐면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잘해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사람은 응용력이 정말 좋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창의라고도 얘기하고 응용력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기존에 학습된 게 아닌 데이터를 봐도 기존에 학습된 거와의 유사성을 갖고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죠. 사람은. 아주 적은 데이터만 줘도. 근데 딥러닝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제 코끼리, 사슴, 악어 이렇게 보던 거를 멈추고 우리 새롭게 다시 학습을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비행기, 오렌지 그다음에 호랑이를 넣어줬죠. 요걸 넣어준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학습이 안 된 상태인데 요걸 넣어주고 일단은 한번 맞춰봐.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샘플을 한 개에서 5개 정도만 줄 테니까 뉴럴 네트워크한테 한번 맞춰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뭐 로스가 나오고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잘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상황을 또 바꿉니다. 바로 이번에는
강아지, 차, 그리고 컵이 들어왔으니 요 세 개를 구분해봐. 샘플은 1개에서 5개 정도 줄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또 뭔가 맞춰보겠죠, 얘가. 열심히 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번엔 또 바꿉니다. 이번엔 나비, 뱀, 그 배 형태를 넣고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해봅니다. 로스를 뽑고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도 신경망이 지금 정해진 태스크를 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해진 태스크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는 태스크를 처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테스트 때 안 보여줬던 클래스를 넣으면 3개를 딱 넣으면 그럼 얘가 그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바뀌어가는 상황을 바뀌어가는 태스크를 보여주면서 해당 태스크에 걸쳐 있고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딥러닝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해진 클래스 주고 거기서 데이터를 왕창 줄 테니 잘 맞춰봐 하는 문제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법이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접근법으로 많이 불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신러닝 이론 쪽 분야에서 메타러닝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좀 더 뭐 풀어서 보면요. 메타러너라고 부를게요. 아래쪽에 메타러너가 있고 그 메타러너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처음에 주고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주고 업데이트를 해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종적인 메타러너가 만들어지고 그 메타러너는 못 봤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들어와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전 문제에서 보면은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메타러닝이지만 비전에 쓴 메타러닝이죠. 이런 형태인데 이게 잘 보시면은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계속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에피소드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미지를 1개에서 5개 정도 주고 풀어봐 하는 어떤 사건이고 어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걸 에피소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에 레이블된 이미지를 하나도 안 주고 맞추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레이블된 이미지를 1개에서 5개 정도 줍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1개씩 줬죠. 보면 비행기 하나 주고 뭐 배에 대해서 하나 주고 우주왕복선 하나 주고 호랑이 하나 주고 구두에 대해서 하나를 줬어요. 그렇게 준 다음에 요게 레이블이 이렇게 돼 라고 주고 퓨처 러너가 그걸 받습니다. 그럼 퓨처 러너가 그걸 받아서 이제 어떻게 맞춰야겠구나 라고 전략을 확정을 합니다. 전략을 확정한다기보다 모델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 모델이 결국에 컬이라고 하는 이제 테스트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앞에 거 첫 번째 거 비행기야, 뭐 세 번째 거 우주왕복선이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 단위로 바꿔가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대상의 오브젝트 클래스를 바꿔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레이블된 어떤 S, 서포트 셋이라고 불러서 제가 S라고 놨고요. 서포팅하는 샘플들이니까 그걸 주어졌을 때 모델이 업데이트 되고 쿼리를 클래시파이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모델이 또 진행이 쭉쭉쭉쭉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메타 트레이닝 스테이지 동안 계속 에피소드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풀면 테스트 스테이지에서 앞선에서 보지 않았던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주어져도 이거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퓨처 클래시피케이션과 메타러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름이 바로 딱 봤을 때 좀 복잡할 겁니다. 태스크 어댑티브 프로젝션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태스크라는 게 에피소드랑 같은 말이고 그러면 에피소드에 어댑티브한 뭐 프로젝션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드는 생각이 에피소드마다 뭔가 그 에피소드에 적합한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얘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피처 익스트랙터 CNN이 있으면 여기다 서포트 샘플을 먼저 넣습니다. 그럼 벡터들이 나오겠죠. 피처 벡터들이 나오면 그 벡터들을 어떤 특정 모듈 안에 넣어요. 그럼 그 모듈이 탭 스페이스라는 그러니까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젝션 스페이스 혹은 벡터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얘가. 그럼 그 공간을 만들어내면
그 공간 위에 그 쿼리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CNN 가지고 맞춰야 되는 쿼리를 다시 한번 CNN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온 피처를 그 공간 위에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 공간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가 학습이 돼서 네트워크의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태스크나 에피소드마다 달라지는 스페이스를 구해서 그 스페이스 위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태스크 어댑티브 프로젝션 네트워크로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태스크가 계속 바뀌고 앞으로 테스트에서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게 딱 등장해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이러한 프로젝션 스페이스에서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는구나를 찾고 거기로 옮겨가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이제 그런 기술이고, 제가 그리고 여기서 뭐 보셨듯이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로스가 나와서 로스를 에피소드마다 업데이트를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디테일한데 요거는 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개 못 봤던 클래스가 들어오면 그 클래스를 CNN으로 처리를 해서 나온 피처를 태스크에 적합한 프로젝션 스페이스를 구해서 거기다가 올려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한 채로 두는 걸로 일단 요 컨셉이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구하는 방법은 좀 수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 레퍼런스 벡터라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벡터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벡터와 그 피처를 이용해서 뭐 선형 대수적인 접근들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구하고 그 공간 위에 올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태스크 어댑티브한 뭔가를 한다. 프로젝션 스페이스를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요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낮고요. 그러니까 신경망 돌리는 거 이상으로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션 스페이스를 구하는 것도 파라메트릭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수학 리니어 연산으로 딱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성능 게인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유명한 학회 중 하나인 지금 ICML 학회에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좀 더 가봅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번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만 보게 되는 상황이 현실에 있나요? 별로 없죠. 기존 것도 볼 줄 알면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 모를까. 기존 거는 그냥 다 지나간 거고 완전히 새로운 것만 나는 계속 구분할래 라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거든요. 요거를 하나 이그젬플로 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예시대로 코끼리, 사슴, 악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공부가 되고 프리트레인이 된 네트워크가 하나 나오겠죠. 근데 그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술에서 항상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하고 그 네트워크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CNN이 아마 이러한 피처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뭐 코끼리는 코가 크고 상아가 있고 이런 걸 볼 거고 뭐 사슴은 뿔이 있고 뿔 많은 사슴이 거의 들어왔다고 치면 그렇게 될 거고 뭐 악어 같은 경우는 악어의 뭐 턱이나 이런 막 되게 위협적인 입들을 피처를 뽑을 겁니다. 이빨이나.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다가 호랑이를 줘볼게요. 근데 호랑이는 앞에 피처들로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게 호랑이를 구분하려면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줄무늬 제일 많이 보고 뭐 고양이과에 그 생김새가 있죠. 그리고 뭐 털이 나 있고 앞에 거랑 다른 거는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걸 구분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딥러닝과 지금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사실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기존에 보던 거를 유지하면서 피처를 추가하는 방식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컨셉이 Incremental Fusion Learning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 클래스, 그러니까 기존 클래스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프리트레인된 CNN을 얻었어요. 그 얻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 안 된 새로운 클래스를 아주 적은 샘플로 줍니다. 역시 1개에서 5개 수준으로
줬을 때 이 네트워크가 이 네 개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코끼리와 코끼리라는 것도 이해를 다 하고 사슴, 악어 다 이해하고 그거랑 동일하게 호랑이도 이해하고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퓨샷으로. 그래서 이게 인크리멘털 퓨전 러닝이고 요즘 그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프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프리 트레이닝 해야죠. 그래야지 얻어지니까.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해서 얻고 그 프리 트레이너에다가 중요한 게 여기다가 아까 태스크 바꿔가면서 새로운 걸 계속 보게 하면서 학습되는 모듈을 얘기했었잖아요. 퓨전 러너 할 때. 메타 러닝, 퓨전 러닝 얘기할 때 그런 컨셉을 얘기했는데 요 프리 트레인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보면서 학습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메타 모듈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 거를 잘해왔던 부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고 이제 요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오렌지색이 프리트레인된 부분, 파란색이 메타트레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상황을 계속 바꿔주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클래스에 레이블된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여기 좀 문제가 있지만 잊어주시고 새로운 클래스들이 들어오면 이번에 뭘 하냐면 이 기존 클래스의 이미지도 구분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로스를 뽑고 그 다음 새로운 것도 구분하는지 로스를 뽑습니다. 그럼 로스가 양편으로 두 편으로 다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프리트레이너는 안 건드려요. 요거는 건들지 말고 메타 트레인된 메타 모듈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쭉쭉 보면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종류의 노블 클래스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요 베이스는 지금 유지를 시켰죠. 코끼리, 사슴, 뭐 여긴 나비였어야 되고 이게 다 유지가 됐으니까 베이스에다가 또 이걸 더해서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계속하면 당연히 앞서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퓨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크리멘털 퓨전 러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안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부분은 아까 요 예시에서 코끼리랑 사슴, 악어의 주요 피처들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네트워크는 사실 쟤네들의 대표적인 피처들을 뽑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처를 뽑고 싶죠. 호랑이의 뭐 줄무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처를 계속 잘 뽑도록 학습된 메타 모듈을 넣고 그걸 학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CNN의 앞부분에단의 시그널을 뺍니다. 이미 그러니까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시그널을 빼서 메타 트레인을 시킬 메타 CNN에다 넣어요. 그럼 이 CNN의 파라미터는 메타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프리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새로 들어온 이 호랑이에 걸맞는 호랑이 피처를 뽑아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를 합해야죠. 멀지해야죠. 멀지하는 것도 메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멀지돼서 나온 게 결국에 기존에 요 세 개를 구분하던 거, 호랑이 구분하던 피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컴바인된 피처가 만들어져요. 요거를 지금 제가 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탈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컴바인된 피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를 갖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네 개를 다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셉을 조금 여기는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뭐 모양을 보시면 실제로는 제가 요건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거고 뒤에 실제로 보시면은 뭐 피처 에버리징해서 뭐 머진해서 넣어서 뭐 태스크마다 다르게 피처를 뭐 어느 부분은 내려주고 어느 부분 올려주고 하는 그런 강약 조절을 해주는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해주는 코에피션을 뽑고 그 코에피션 가지고 곱해서 합쳐가지고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주고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피처가 다 모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디테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사실은 발표가 됐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앞선에 그 작년에 이제 유립스에서 발표됐던 이 논문이 기존 논문들 대비 굉장히 게인이 컸는데 근데 더 많이 한 4% 이상씩 막 게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게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기존 거의 성능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게 사람은 새로운 걸 잘 배우면 기존 것도 더 잘하게 되죠. 근데 신경망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져요, 기존 게. 근데 이 앞선의 네트워크들은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한 4, 5%씩 다. 근데 저희는 1% 정도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여기는 좀 데이터셋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께 그냥 뭐더 특출나게는 잘하지 못하는데 큰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보시면은 요 검은색이 기존에 학습된 클래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개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5개가 다 분집이 잘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그 프리트레인된 CNN으로부터만 뽑은 CNN입니다. 그러니까 피처입니다. 근데 요 색깔된 부분이 노블 클래스예요. 새로운 클래스. 근데 역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기존 CNN이 잘 못하죠. 이게 다 뭉쳐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색깔별로.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한 루트로 빠져가지고 메타 CNN에 들어가게 되면 색깔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요 두 개를 아까 멀지한다 그랬죠? 합치면 이렇게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10개의 클래스가 다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했고, 이게 인크리멘털 퓨전 러닝이라는 거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토픽일 수 있어서 제가 좀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생각하는 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러닝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라이프롱 러닝으로 온라인 러닝으로 쭉 학습이 될 건데, 문제는 기존의 올드 원을 킵하는 게 아니고 인핸스까지 할 수 있고, 새로운 거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네트워크.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이 되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늘 수도 있겠죠. 혹은 튜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뭔가 세츄레이션이 되면 뭐 새로운 거를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적합하고 기존 지식도 잘 확립이 되면 뭔가 generalized된 널리지로 가겠죠. 어떤 특화된 비전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컴플리케이트된 퓨샷 러너들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비전 문제, 앞선에서 교수님들이 백승열 교수님도 그렇고 비전 문제를 많이 다뤄주셨는데, 좀 더 복잡한 비전 문제들에 대해서 샘플이 조금밖에 없을 때 퓨샷에 태스크를 처리하는 그런 접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더 진행돼야 될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D를 퓨샷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랩에서의 코어 개념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 커절 러닝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임성빈 교수님께서 커절 러닝을 얘기하셨다시피 같이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고요. 이 부분은 또 재밌는 게 커절이라는 게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금 이 형태 보면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의 어떤 지네틱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약이 주어지면 이 상황에서 헬스가 뭐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타 커절이 되면 바이러스 특성이 못 봤던 바이러스가 됐을 때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퓨샷 안에 학습해야 돼요. 그러면 못 봤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퓨샷의 데이터만 모아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 파워풀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지금 데이터 쌓여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데도 되게 힘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도 이론적인 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유니스트 AIGS에서 하고 있고, 이제 지원을 해주시거나 같이 계신 분들이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환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이 안 들릴 거라 아마 마이크 필요하실 거예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인크리멘탈 러닝 분야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 아직 연구 초기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논문들 같은 거를 봐도 이제
풀려고 하는 태스크가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연구가 조금 더 발전해서 나중에 어떤 산업 분야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가 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그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꼭 클래시피케이션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두 부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첫째, 프리트레인된 널리지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 그 피처. 그 다음에 내가 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서 새로운 게 뭐가 있냐라고 트라이를 해보고 찾으면서 뽑아내는 특성. 이 특성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와이즈 피처 벡터가 나오는 형태면은 다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아이디어가 꼭 클래시피케이션에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고 나서 뒷단위 클래시피케이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다른 태스크들로 가서 얼마나 확장성이 있고 얼마나 성능들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알고리즘 형태는 전혀 클래시피케이션에 국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임시현 교수님. 예,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녹음되려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 궁금한 게 이제 제 생각에 이 백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백본 네트워크가 이미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경우에도 네. 개인이 항상 큰 건지 이 백본 네트워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좀 이제 라이트 했을 텐데 네. 이게 점점 그 백본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걸 아냐에 따라서도 개인이 컨시스턴트한지 네. 좀 그게 사-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좀 더 기술적인 답변을 좀 더 드리자면요. 이게 백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성능에 있어서는. 근데 그때마다 다 어느 정도 개인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백본 네트워크가 얼마나 그러니까 풍부하게 봤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를 해보면 이거는 사실 얼마나 새로운 거를 잘 볼 수 있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퍼빌리티가 좋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백본 네트워크가 그게 충분히 좋으면 사실 메타 CNN으로 붙이면서 얻는 개인이 사실은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없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어떤 프리트레인된 셋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이상의 태스크나 이상의 다른 노블 클래스들은 많이 못 봤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새로운 걸 보면 또 새로운 걸 뽑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인크리멘털 상황에서 훨씬 빌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지식을 더 피처를 잘 쌓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랑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하시죠,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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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은 방해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 피처를 눌러주고 뭐 그러니까 엘리멘트 와이즈로 프로덕트를 해주는 코에피션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넣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타 쪽에서 넘어오는 피처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살려서 사실 사용합니다. 지금 요 웨이트를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근데 웨이트이 그냥 네트워크가 뱉어주는 웨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조절하는 웨이트는 아닌데 그 웨이트로 인해서 메타 CNN 쪽에서의 메타 CNN에서 나온 피처를 어느 정도 눌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필요 없으면 많이 누를 거예요, 걔가. 네.